자, 조명실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조명기의 외부 구조, 바깥에서 보이는 외부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내부 구조도 외부 구조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냐면 반사경,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사경, 그리고 빛을 발산하는 광원, 램프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모아서 퍼뜨리거나 모아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부 구조 세 가지, 외부 구조 세 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명기의 구조입니다. 자, 일단 램프 가장 중요한 거죠. 램프 광원이 있어야지 빛이 나오니까. 자, 램프는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라는 거는 이제 밝기예요. 밝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와트, 몇 와트냐가 밝기의 기준이니까 보통 사용되는 거는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1000와트, 1kW죠. 1kW, 1000와트, 750와트, 그리고 이런 파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파 64, 이거 큰 거, 이거 같은 경우는 1kW, 1000와트고요. 그 다음에 소파, 그리고 작은 파라이트는 250와트입니다. 이거는 생산될 때 몇 와트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지어지는 거니까, 임의로 그 밝기를 조정을 하는 거는 조도 조절, 딤머라 그러죠. 딤머로 조절해서 밝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밝기는 그 리미트가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램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스팟 라이트 중에 램프를 한번 볼게요. 자, 외부의 뚜껑을 열면, 이 뚜껑을 여는 방식은 앞으로 여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 옆으로 여는 방식. 요거는 브랜드마다 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램프는 뒤로 이렇게 밀어서, 자, 램프를 만질 때는 가능하면 이 손에 닿지 않게 만져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에 만지면 기름기나 이런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빛이 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나갈 때 빛이 나가는 게 제대로 나가지가 않고 반사가 되면서 열에 의해서 램프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이 직접 유리에 닿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리에 뭐 손이 닿았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든지, 정 시간이 없고 막 급하면 이렇게 옷소매로 닦아도 무관해요. 어쨌든 그 기름기, 지문자국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램프는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양극을 전기로 연결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열이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램프든 규격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220V, 요거 같은 경우는 1200와트라고 쓰여 있죠. 그 램프 스타일이 쓰여 있고, 램프 제조사, 이거 같은 경우는 필립스고 제조는 프랑스에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1.2kg짜리 램프입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는 반사경이에요. 반사경. 보시면 램프가 꽂혀있던 램프하우스의 뒷부분에 거울처럼 반사경이 있어요. 반사경. 자, 이거는 지금 구형 반사경이기도, 그 구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형이고, 그러니까 반사경의 종류가 구형 반사경이 있고 타원형 반사경이 있고 나선형 반사경,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는 구형 반사경이에요. 근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타원형 반사경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엘립소이드는 타원형 반사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거울처럼 빛이 반사되게끔 거울처럼 되어 있는 게 램프가 가운데 들어있죠. 이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뒤로 가는 빛을 반사시켜서 추진력을 줘서 앞으로 빛을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반사경은. 자, 요 반사경을 조금 반사경이 아니라 램프를 좀 분해를 해볼게요. 자, 이 램프 같은 경우는 뒤에 램프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램프 하우스에 볼트를 돌려서 뚜껑을 열면, 자, 이렇게 램프가 끼워져 있어요. 자, 이 램프가 끼워져 있는데, 이 램프만 빛을 비췄을 경우에 빛이 360도 사방으로 퍼지겠죠.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것을 이 반사경이 빛을 모아서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반사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에 추진력을 달아준다 그래야 될까? 빛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반사경입니다. 요거는 타원형 반사경이고, 엘립소이드에는 주로 이렇게 반사경이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스팟 조명기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 있고 그 앞에 램프가 들어가고, 얘는 타원형 반사경 같은 경우는, 자, 요 반사경 가운데로 이렇게 램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서 램프에서 발산되는 빛을 모아서 앞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반사경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램프와 반사경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설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돌기 같은 게 있고, 약간 불투명하죠. 약간 불투명해서 아까 이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빛이 난반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확산. 빛이 난반사가 되면서 테두리가, 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원의 테두리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램프인데, 이렇게 생긴 램프를 퍼넬 램프라 그래요. 퍼넬 또는 프리즈날. 자, 그리고 저렇게 오돌토돌하고 불투명한 게 있으면 또 반면에 매끈매끈하고 투명한 게 있어요. 자, 이 렌즈는 볼록 렌즈. 여러분들이 돋보기 렌즈예요. 돋보기 렌즈. 그래서 요거는 렌즈의 이름이 플라노 컨벡스라고 해서 그냥 볼록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얘는 테두리가 굉장히 선명해요. 굉장히 선명한데 항상 선명한 건 아니고, 그 선명한 그 포커스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램프와 이 렌즈의 거리를 이 렌즈가 조정을 하면서 테두리를 선명하게 할 수 있고 좀 풀어지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내부 구조는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 자, 보시면 맨 앞에 렌즈가 있고 램프가 있고 반사경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램프를 이렇게 켜면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이 안에를 먼저 찍을게요. 자, 이렇게 램프를 켜면
요 렌즈하고 반사경, 렌즈는 그 자리에 그냥 고정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느 조명기든 뒤에 보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이 있고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핸들 방식으로 뺐다 끼웠다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이얼을 이렇게 좌우로 이제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명기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면 램프가 앞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램프가 렌즈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렌즈에 가까워질수록 커져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렌즈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상태고요. 자, 빛을 한번 볼게요. 자, 빛이 가장 큰 상태로 되어 있고, 이제 램프를 렌즈에서 좀 멀리 떨어뜨릴게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램프가 렌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빛을 보시면, 앞에 빛을 보시면, 자, 빛이 점점 줄어들죠. 자,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렌즈랑 멀어지면 빛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렌즈는 퍼넬 렌즈예요. 퍼넬 렌즈.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포커스 조정을 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크기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크기만. 그래서 이 무대에서 가장 기본 조명으로 무대 전체를 비추는 가장 기본적인 조명으로 많이 쓰이는 조명기가 이 스팟 조명기 중에 퍼넬 렌즈를 가진 조명기, 그냥 편하게 퍼넬이라고 부르는 조명기를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렌즈가 다른 엘립소이드를 한번 켜볼게요. 엘립소이드는, 자, 렌즈가 이렇게 투명한 렌즈예요. 투명한 렌즈. 그래서 이 렌즈가, 렌즈의 위치는 이 밑에 고정 볼트를 풀러서 아까 이 스팟의 경우에는 반사경과 램프가 같이 움직여서 렌즈 쪽으로 붙는 거고요. 이 엘립소이드의 경우는 반사경과 램프는 그대로 있고 이 앞에 튜브, 렌즈 튜브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죠. 램프가 렌즈 쪽으로 붙느냐 멀어지느냐, 이걸로 포커스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립소이드 같은 경우는 요 렌즈 튜브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렌즈 튜브는, 자, 그러면 앞뒤로 움직이면 포커스 조정은 가능한데 크기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자, 이 튜브, 이렇게 생긴 튜브의 가장 끝에 렌즈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의 옆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9도라고 쓰여 있죠. 자, 요거는 요 렌즈가 빛이 나가는 요 각도, 앵글의 각도가 19도란 얘기예요. 19도로 이렇게 벌어지는 요만큼 퍼져서 나갈 수 있는 렌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렌즈가 조금 더 뒤에 있어요. 자, 조금 더 뒤에 있죠. 앞에 있지 않고. 그러면 26도 라고 옆에 씌워져 있어요. 자, 요걸로 똑같이 빛이 나가는 각도가 아까 19도보다는 조금 더 넓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가 찍힐려나 모르겠지만, 자, 안에 이렇게 딤머를 올리면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죠. 램프가 들어와서 빛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 렌즈가 없기 때문에 아까 퍼넬처럼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그냥 다 퍼져서 나갑니다. 여기서는 넓이도 조절할 수가 없고 포커스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26도
26도로 빔 앵글이 퍼지는 26도 튜브를 한번 꽂아 볼게요. 자, 26도 튜브를 이렇게 꽂으면 테두리가 약간 뭐가 포커스가 잡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 상태에서 내가 포커스를 하드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하드할 때까지, 자, 이 튜브를 이렇게 밀어서 잡으면 이 정도 사이즈의 하드한 포커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포커스를 풀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밀어서 램프에 가깝게 붙이든지 아니면 램프에 멀게 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램프에 가깝게 붙였을 때와 멀게 붙였을 때 밝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용도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고, 자, 26도의 튜브를 꼈는데 26도의 튜브를 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앵글 각을 줄여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스팟 조명기 같은 경우는 다이얼을 돌려서 렌즈에 램프를 좀 더 멀리 가게끔 하면 사이즈가 조정이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이즈 조정이 그걸로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사경과 램프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튜브를 빼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자, 빔 앵글이 조금 더 덜 벌어지는 19도짜리 튜브로 갈아 끼웁니다. 이렇게. 자, 갈아 끼워서 포커스를 잡으면, 자, 여기에 포커스가 하드하게 잡힌 최대 상태고, 자, 아까보다 많이 작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크기 또는 원 테두리의 포커스를 조정을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서스포입니다. 자, 엘립소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파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파라이트는 조금 이전에 스팟이나 엘립소이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전 시간에 설명했던 외부 구성 요소는 똑같죠. 클램프가 있고 요크가 있고 바디가 있고, 그런데 램프하고 렌즈하고 반사경이 없어요. 자, 파라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뒤에를 이렇게 열면 램프를 빼면 파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몸을 보면 클램프, 요크, 몸체가 있고 이 안에 뭐 반사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램프만 있어요. 자, 근데 옆을 보면, 자, 이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쪼개면 요 뒤에가 반사경처럼 되어 있고 안에 필라멘트가 중간에 들어 있고 앞에 이것이 렌즈예요. 그래서 램프 반사경을 이렇게 하나로 진공화 시켜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게 파라이트 램프예요. 보기에는 램프만 있는 것 같지만 요 안에 요 나머지 라이트의 구성 요소인 렌즈, 램프, 반사경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파라이트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파라이트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빛의 크기나 빛의 테두리의 모양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앞에 렌즈는 불투명하고 무슨 이렇게 콤보처럼 막 점이 박혀 있는 렌즈고, 자, 이쪽 옆에 렌즈를 보면 요거는 격자 무늬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렌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팟라이트는 아까 뒤에 다이얼을 돌려서 반사경과 램프를 앞뒤로 움직여서 조정을 했고, 엘립소이드는 앞에 렌즈를 움직여서 포커스나 사이즈를 조정을 했어요. 이 앞에 렌즈에 이 튜브 안에 있는 렌즈의 위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정이 됐고, 파라이트는 요 맨 앞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렌즈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켜지는 라이트는
램프의 모델이 CP61이라는 모델이에요. 자, CP61이 켜지면 어느 정도 크기로 켜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쪽에 빛이 켜지는 범위를 보면, 자, 요 정도 크기로 켜집니다. 요 정도 크기. CP61은. 그리고 얘는 좀 확산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필수록, 흔히 말하는 그 화레이션, 주변이 좀 밝아지는 확률이 좀 더 크고요. 대신에 CP61은 빛이 반사경이 렌즈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 직진성 CP61의 모델은 이 정도 밝기가 켜지고요. 자, 그 다음에 CP61, 62, CP63, CP64 뭐 이렇게 68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켜지는 라이트는 와이드 플루드라 그래서 많이 퍼지는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퍼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라이트죠. 파라이트 램프 중에. 자, 아까 CP61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전체 퍼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자, 굉장히 넓어요. 자, 여기에 61과 61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61과 61을 같이 켰어요. 자, 61을 조금 옆으로 빼볼게요. 자, 61과 와이드를 같이 켰어요. 자, 뭐가 다른가? 일단 크기가 다르죠. 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친구가 와이드, 이 친구가 61이에요. 일단 크기가 다르죠. 자, 크기가 다르고 또 뭐가 달라? 보시면 밝기가 많이 차이 나요. 그죠? 61이라는 빛을 와이드의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훨씬 밝죠? 자, 여기 61이 와이드보다. 자, 무슨 얘기냐면 1.2kg, 1kg, 750W 이렇게 밝기가 있어요. 기본적인 램프가 가지고 있는 밝기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램프가 가지고 있는 밝기로도 밝기를 조정을 하지만 그 렌즈가 얼만큼 빛을 확산시키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집니다. 빛을 모아서 한 군데로 모으면 밝기가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에 밝기가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을 넓게 퍼뜨리면 범위는 넓어지는 대신에 밝기가 흐려진다는 거, 요거를 명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연을 할 때 조명 디자인을 할 경우에 내가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엘립소이드를 쓰겠다, 파라이트를 쓰겠다, 그냥 일반 퍼넬 라이트를 쓰겠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기의 이제 내부 구조, 외부 구조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지금 조명기구를 살펴봤고요. 조명기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디자인이 가능해요. 나중에 작품을 보고 디자인을 할 때, 아, 이 조명기는 이런 장면은, 이런 씬은 이런 조명기를 사용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비춰서 이런 느낌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디자인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점점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될 것 같고,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조명기의 내부 구조와 내부 구조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내부 구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종류별 그 빛의 역할, 빛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간단하게 조명기의 내부 구조, 외부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이제 이거 아주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요 사이사이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죠. 이제 액세서리를 어떻게 쓸 거냐, 색깔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따라서 그 기능적인 역할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2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